안녕하세요. 12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경계 심리가 전체적으로 커진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시장에서 보기로는 12월 금리 회의에서는 인하가 사실상 확정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뭐냐면 12월이 아니라 그 다음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요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했던 의견이 지금 3번에서 2번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게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모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금리 인하의 탄력을 받으면서 내년 역시도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요걸 감안을 하시며 그대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잡혀야지 금리도 계속 떨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의 저점도 달라진다는 건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08달러로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상승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PC, 스마트폰 싹 다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실적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이 유동성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호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차근차근 이쪽 섹터도 좋아지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될 것이라 요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뭐 스마트 안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런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이쪽에서도 카메라가 사용이 되고 안경 쪽에서도 지금 카메라 관련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부품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 있겠네. 그러면 기존부터 점유율을 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쪽 생태계가 커지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 시장에는 디스플레이가 확실하게 많이 쓰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봤는데 요즘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왔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지금부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발광 재료 구매량이 올해 최고치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연말 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고를 좀 쟁여 놓으려고 하는 건지 소재를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제품 나오고 뭐 하고 하면은 내년도 때 요것들 계속해서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판매량이 더욱더 급증한다? 그럼 OLED는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재미 못 보더라도 여기도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분류해서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은 여전히 아주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좀 화재나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축인 화재를 막는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역시 전기차의 심리를 향후 돌려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분위기 바뀔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며, 지금 많이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들도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가지고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결국엔 고정 비용도 줄이게 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가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 시너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진짜가 올 수 있겠네. 실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고 있죠. 하는 상황에서 전쟁 종결 협상 이 특사 지명자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방문한다 이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약에 여기 가서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재건 관련주 했을 때 뭐 건설부터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원을 가장 크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끼어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선 유일하게 아스콘 관련의 SG 여기가 좀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SG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철강 찌꺼기 있죠. 이거를 이제 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굳히는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을 이제 까는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처치 불가한 철강 찌꺼기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SG에게 이전에 한번 이 제품을 구매를 해 갔다라고 해요. 그럼 판로까지 이미 뚫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팔리게 된다면 도로 깔든 건물을 재건하든 요 콘크리트, 아스콘 이런 건 무조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대장 테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실적까지 엮여되면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얘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컬처 딱 펼쳐지면서 뭐 중동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뷰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도 확실히 과거보다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뷰티가 한국의 수출 품목에서 탑 10 안에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노스볼트도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다음 목표는 한국 쪽일 거 아니에요. 중국 내 업체들이랑.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 만약에 버티게 된다면 향후 반등의 구간이 왔을 때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억눌렸던 만큼 치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관련 내용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려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이 떨어지는 만큼 한국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요걸 우선적으로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나오면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가 없더라고요. 해서 그냥 패스했는데 그래도 이제 볼 수 있을 법한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지막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드디어 횡보 좀 어느 정도 끝나가는지 반등을 위한 시도가 보여지고 있죠. 물론 약간 더 올라가 줘야지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황 자체는 잘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이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 뭐였죠? 현재 정권이 바뀌면은 탈원전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냐.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되게 진지하고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풀어드렸죠. 걱정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근데 오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질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원전 관련 생태계에 우리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알아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건설하기 위해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어도 인프라 자체를 일본에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 시설도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본은 원래 이 원전으로 사고가 컸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공을 되게 많이 들여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거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대응할 수 있냐? 안 되죠. 안 되니까 원전 확대하겠다. 일본 최대치 사용하겠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맨날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도 유럽이지만 옆 나라 일본도 있었거든요. 근데 옆 나라가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AI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제조업의 가장 큰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 이 싼 전기를 위해서 원전을 엄청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좀 단가가 비싼 전기로 이걸 대응하려고 한다?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길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중국의 저가 제품에 한국의 경쟁력이 약간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은 아예 저렴한 전기까지 꾸준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이 격차를 늘려가려고 한다?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도 이제서는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송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자란 거 빠르게 투자하고 하려고 했던 거 계속하고 환경도 좋은데 전 세계에서도 다 알잖아요. 환경보다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그런 걸 인지를 하면서 아 이쪽으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I 관련 경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원전 관련된 먹거리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이어지겠구나. 특히나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위탁 생산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조산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객 한 번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완전 위험하잖아요. 신뢰도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 이거 역시도 몇십 년을 먹여줄 그러한 핵심 사업축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말고 다른 비중으로 좀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스터빈 쪽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들려오게 되는지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 보시면 되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 어떻다? 해상 풍력을 기준으로 한국 1등 사업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리고 원전이랑 수소는 또 같이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장이 또 열린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산은 이 모든 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두산이 이 KIA 다시 한국항공우주랑 항공 엔진 개발 나선다 발표를 하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요 기술력이 가스터빈을 만들 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스터빈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은 채 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항공 엔진도 결국 5군데만 만들 수 있는 건데 두산이 이번에 이걸 끼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요즘에 방산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 제작 납품업체 요런 걸로도 될 수 있어가지고 또 한 번 회사가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도로 요것도 파악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현재 수급가 차트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개인 털리면 최고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어떻다? 결국에 들어오니까 오늘 양봉 나왔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몇 번 더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여기 바닥 짚고 올라가는 거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노란색 선 481선이고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선 파란색 선 241선 위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되고 내일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21선 돌파하면 61선 쪽 보시면 되고요. 과거처럼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 계속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바로 이 부분 모두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000원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번 훅 가고 만약에 여기서 수화가 빠르게 끝나면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며 요 구간에 대한 정리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부분들 총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원전은 계속 갈 거다. 막 50년, 60년 뒤는 모르겠지만 최소 10년 전후는 먹거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AI가 좋은 이상 원전도 좋다. 그리고 이외에도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 털리는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기 위해선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은 가장 베스트는 481선인데 만약에 오늘 241선 위에서 자리 잡히고 앞으로도 이 아래로 안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속도감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속도가 날 텐데 61선 돌파가 안 되면 그때 좀 시간이 더 걸리고요. 만약 여기까지 둘 다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 목표는 21,0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며, 자, 이렇게 정리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들렸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